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참으로 사람들을 우습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베 앞에서 북한에 김정은이 편지 2개를 보냈다라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자신의 치적을 늘어놓다가 유엔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유엔에서 기자들을 만나가 중국은 내가 매우 똑똑하기 때문에 나를 존경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아베하고 정상회담에서는 문재인이 어제 나에게 매우 친절한 말을 했다. 그의 인터뷰는 대단했다. 문재인이 트럼프를 찬양했죠. 칭찬해주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과 김정은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이 폭스뉴스에서 지금 북한의 변화는 트럼프의 위대한 결단 때문이다라고 한 말을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시간표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CVID가 FFVD로 변하더니만 이제는 1년 내에 비핵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트럼프가 주장하다가 자, 북한이 첫 임기 내에 하겠다니까 아이고 뭐 그럴 것도 없다. 몇 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비핵화 하면 된다 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비핵화에 매달리지 않겠다라고 시간표를 없애버렸습니다. 자, 시간표가 없어지면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이제는 뭐가 또 없어집니까? 그 다음에는 비핵화 방법도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시간표가 없는데 수업 시간표가 과목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어만을 하든 수학을 하든 지리를 하든 지 좋아하는 공부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핵화 로드맵도 이제 북한이 슬쩍슬쩍 트럼프를 속여먹고 또 알고도 속아주는 척하는 부분들만 구미에 맞게 내놓으면 미국은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어차피 북한이 비핵화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알 거라고 봅니다. 뭐 IQ 150이라고 트럼프를 추켜 세우는 사람들 말을 빌지 않더라도 바보죠. 그거 모르면. 그리고 저 사람들 우리한테 뭐 하는 척 하면서 결국은 핵을 갖고 뭉개려 하는데 우리가 저걸 없애려 하면 폭격을 하거나 안 그러면 봉쇄를 하면 북한이 망할 때까지나 중국이 망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긴장으로 가게 되고 이제는 내가 북한행 열차에 올라타버렸기 때문에 내릴 수도 없고 내가 이제 돌아가서 그래 하면 사람들은 전부 나보고 당했다면서 책임을 물으려 할 거다. 중간선거 임박했고 그 다음에 자기 대선 후보도 돼서 재선도 해야 되는데 내가 중간선거 앞두고 굳이 그럴 이유가 뭐 있나. 나만 중간선거 잘 넘기면 다행이고 중간선거 때 이 북한 문제가 터지지 말기를 바란다. 그래서 중간선거 끝나고 미북 회담 해주는 척 이야기를 하고 종전선언도 할 수 있는 척 이야기를 하자. 북한 보고 메뉴만 잘 이렇게 제출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내 대선 후보가 2020년 7월 8월에 결정될 건데 그때까지 공화당 내에서 대선 후보가 되도록 북한 너네가 사기만 안 치면 된다. 그래서 시끄럽게만 안 하고 얌전히만 있으면 또 비핵화 되어 간다고 미국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11월에 있을 대선에서 그때 내가 되기만 되면 된다. 그래서 나는 재선하는 것이 내 목적이지 무슨 북한의 핵이 없어지고 뭐 한국이 위협받고 말고 하는 것은 내 목적이 아니다. 어쨌거나 몇 년 동안 북한이 핵을 발사하거나 실험하지도 않았다면 ICBM을 발사하거나 핵을 실험하지도 않았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뭐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갖고 있다고 인도나 파키스탄이 핵을 쓰냐. 쟤들도 좀 있다가 이제 적당히 없애는 척하고 남은 걸 들고 조용히 있겠지.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괜히 시간표 만들었다가 북한은 2021년 1월이라는데 쟤들이 그랬으면 그것보다 2배, 3배 늘어질 건데 그때마다 뭐 했냐? 또 다음 대선 때 최대 이슈가 그러면 대선 즈음이 2020년 11월인데 북한이 2021년 1월 2달 뒤에까지 비핵화를 완료한댔는데 지금 비핵화가 그럼 90%쯤 됐냐?
이렇게 쟁점이 될 건데 그런 쟁점을 불씨를 내가 왜 놔놓냐. 아예 그냥 시한 없다. 북한 비핵화는 신뢰를 갖고 서로 천천히 해가자.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자, 이건 그러면 한국에는 무슨 의미를 가진 것이냐. 자,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에 무슨 살라미식으로 핵 리스트를 제출하든 상징적으로 영변 핵시설을 파괴하든 폐쇄하든 거기에 참관인이나 일부 사찰을 받든 또 다른 ICBM 실험장 발사대를 없애든 그거 관계없이 북한은 일정한 핵은 자신들이 딱 숨겨서 이제는 핵 보유국으로 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비핵화의 시한을 없앴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 사고만 치지 않으면 일부만 없애는 척하면 그걸 용인하여 주겠다라는 쪽으로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부터 이야기했지만은 북한은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서로 이제 말 조심을 해야 돼요. 그거를 인정하고 관리하자라면 이거는 북한에 동조하는 걸로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되죠. 절대 인정해서는 안 돼요. 핵 보유국이라는 것은. 그리고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서 북한의 핵을 없애는 쪽으로 끝까지 노력하겠다라는 원칙을 절대로 미국이 포기하지 않도록 한국이 앞장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트럼프 옆에서 트럼프의 북한 김정은 친서를 이렇게 꺼내서 자랑하는 모습을 뜰뜨름한 표정으로 바라보던 아베의 시각은 뭐겠습니까? 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해왔는데 당신은 내 앞에서 어떻게 그걸 흔들 수 있냐. 그래서 아베가 김정은이하고 나도 회담할게 하면서 지금 회담이 추진되고 있어요. 자, 이런 걸 보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냉혹한 거냐. 솔직히 말하면 한국만 엿대버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비핵화 시간표에 구애받지 않겠다라고 언급한 것은 북한이 트럼프한테 어떤 명분을 줬을 거다. 즉, 그 명분이 도대체 뭐냐? 핵시설 사찰과 금정을 수용하겠다라는 전향적인 입장을 전달했을 거다 하는데 그럼 북한이 공짜로 그걸 전달했겠느냐? 진짜 그렇게 다 전달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언론들은 항상요. 시류에 따라서 팍팍 기울어가면서 대세를 따라갑니다. 절대 북한이 전면적인 사찰과 금정 핵리스트 제출을 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 제 확신입니다. 자, 북한은 미국 보고 우리가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던 살라미식 단계별 핵리스트를 제출하겠다. 자,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해주라. 이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에 보면 미국 또한 핵물질 및 핵시설 신고 방식에 있어 한 방에 다 내라. 답안지를 한 방에 내놔라 하는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해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이나 영변 핵시설, 개별 미사일 등으로 쪼개서 각기 신고로 선회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폼페이오가 특정한 시설, 특정한 무기에 대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 그걸 의미하는 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가 북한의 조치를 약속을 받고 북한을 갈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줄곧 비핵화 검증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검증을 하려고 하면 핵을 일단 얼마나 갖고 있는지 신고를 하고 사찰을 수용해야 사찰단이 가서 보고 검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전면이 아니라
조건부로 핵을 이렇게 핵시설을 폐쇄하고 거기에 한해서 이렇게 사찰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걸 또 선제적인 조치가 아니라 종전선언을 해주면 이걸 하겠다라고 했고 이 선후 관계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라는 사람이 가진 야심,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얄밉고 한마디로 우방으로서 믿기가 어려운 대상이고 항상 북한, 중국의 편에 서서 있는 것처럼 의심스럽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내 이익을 위주로 가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트럼프를 욕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을 욕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지요.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사고를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한국과 미국 간의 한미 상호 동맹이라는 부분은 그건 조약으로 서로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사 한국의 정권이 바뀌어서 이 좌파 정권이 미국의 입장에서 불편하더라도 미국이 그 불편함 때문에 한국과의 근본적인 동맹 관계를 갖다가 파기하려고 하거나 북한에 대량으로 양보를 해서 적절하게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생각한다면 이 또한 미국 또한 동맹으로서의 입장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군부나 NSC나 또 미국의 뜻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한국의 문재인과 미국의 트럼프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각기 자국의 이익을 배신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지요. 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지긋하게 오래가는 항구적인 부분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러다가 서로 또 못 믿는 사람들끼리 자신의 이해관계에 배치되는 일이 발생하면 판을 깨는 쪽으로 갈 것이냐. 저는 악인들끼리는 아무리 동맹을 맺고 약속을 하고 합의해서 서로 자국의 국민들을 속인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서로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오게끔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서로가 서로의 뒤통수를 때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명이 다 시진핑까지 합치면 4명이 다 사기치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적당히 그 사기에 자기의 밥그릇을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지면 위기를 돌파하려 북핵 협상판을 흔들 수도 있다. 제가 평소에 해온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상하원을 다 이기고 중간 선거에서 이겼다고 판단이 되면 현재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또 다음 대선 경선까지 끌고 갈 겁니다. 그런데 중간 선거에 지게 되면 이제는 트럼프가 그야말로 안팎의 위기로 내몰리고 공화당도 그를 배신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북한 문제를 가지고 위기를 조성을 해서 조지 W. 부시가 이라크를 괜히 쳤다가 저 사단이 난 것처럼 북핵 협상판을 먼저 시비를 걸어서 깰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망이 어떠느냐? 상원은 이번에 35석만 바꾸는데 그 중에 26석인가가 민주당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화당이 좀 우세하지요. 구도가. 왜냐하면 바꾸는 데서 민주당이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49대 51입니다. 민주당이 49, 공화당이 51인데 2명은 무소속인데 민주당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현재는 공화당이 한 3석 정도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하원은 임기 2년인데 전부 다 바꾸지요. 435석인데 218석이 과반입니다. 6석은 현재 은퇴 사망한으로 공석이고 민주당이 193, 공화당이 236인데 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과반수는 모르더라도 현재 10석, 15석, 20석 정도 앞서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적어도 하원은 탄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이 트럼프가 상하 양원을 다 지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이론적으로는 민주당으로 이렇게 주도로 하원에서는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고 또 트럼프의 각종 약점들이 터져 나오면서 방어벽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상원까지 져버렸다라고 되면 이때는 트럼프가 아마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로서는 상하원을 다 이겨야 국정장악이 된다. 여태까지 중간선거는 집권당이 대부분 졌고 이긴 것은 2번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여태까지 미국 대통령은 자당에서도 메이저였죠. 근데 자당 공화당 안에서도 마이너인 트럼프 입장은 여태까지의 대통령과는 다른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여태까지 대통령과 자기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중간선거의 의미는 여태까지의 미국의 다른 대통령의 중간선거 의미와는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자, 대부분의 언론들이 공화당이 하원을 뺏길 가능성 크고 상원도 이렇게 위태롭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어는 할 수 있겠지만 장담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2개를 다 지거나 아니면 하원이라도 지게 되면 대북 초강수로 국면을 전환해서 결국은 이 북핵 협상판을 완전히 뒤집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북한이 약속한 미사일 기지와 영변 핵시설 폐기 등 핵동결 조치 외에 기존 핵에 대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 즉 핵리스트 제출이 있다면 그것이 쪼개가 내더라도 그 선에서 종전선언을 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선거를 넘길 거고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 중간선거 결과를 놓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어떤 포맷이 원점에서 다시 세팅될 것이다. 제가 칼리브레이트라는 표현을 써서 정확하게 말하면 리칼리브레이트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겠죠. 이것이 재조정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까지 마무리되면 그때부터는 일사천리로 평화협정으로 북한이 유리한 대로 갈 것이냐?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미국이 과연 그럼 종전선언을 해줄 것이냐? 저는 중간선거 전에는 절대 안 해줍니다. 문과 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중간선거가 끝나고 11월, 12월 중에 그걸 하지 않겠냐. 그래서 김정은이 11월 방남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설이 아니죠. 그렇게들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선거에 실패하면 결국 판을 흔들어서 위기를 조성해서 위기를 덮으려고 이 비핵화 국면을 흔들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을 만나보면 오히려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트럼프는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틈을 활용해서 자체를 흔드는 초강수를 둘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일단 트럼프의 지금 비핵화의 시간표를 없앤 부분, 그리고 트럼프가 비핵화에 대해서 사고만 안 치고 그냥 적당히 가자라는 부분은 중간선거 이후의 결과를 보고 또 새로 세팅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인가? 그건 중간선거 결과가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한국으로서는 최악의 순간이 뭔가 하면 트럼프가 상하원을 다 이겨서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게 된다면 트럼프는 이 사기를 더 연장시켜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생각합니다.